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양 소식입니다. 고양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양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4년 7월 소식입니다. 특별기고 창릉 신도시, 고양 창릉 신도시,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제언. 베드타운과의 이별, 일자리 있는 3기 신도시가 정답. 2018년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이전 두 번의 과도기를 거쳐 등장한 세 번째 신도시다. 1980년대 후반 탄생한 1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에 치우친 단기간 대규모 개발로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높았다. 뒤를 이은 2기 신도시의 경우 독립적 자족 도시를 유도했음에도 결국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도시로 전락했다. 3기 신도시는 앞선 문제점을 보완해 일자리와 생활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도시 완결성을 높이는 자족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고양시는 신도시의 과거와 미래 모두를 품고 있다. 1기 신도시로 개발된 일산 신도시는 108만 인구의 고양 특례시를 만든 초석임에도 이제는 노후 계획 도시 및 베드타운의 대명사가 됐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 신도시 정책 평가의 자족성, 편의성 확보 항목에서 100점 만점 중 겨우 5점에 그쳤으니 말이다. 고양시는 이제 창릉 신도시라는 3기 신도시 조성을 앞두고 있다. 도시별 특화 요소가 반영된 창릉 신도시의 테마는 기업 시설이 풍부한 수도권 서북부 일자리 거점 도시다. 창릉 신도시의 등장은 자족 기능이 부족한 고양시 입장에선 크나큰 기회다. GTS-A 창릉역, 고양 은평선 신설 등 광역교통망을 조기 구축 중이며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 지원 허브와 기업 성장 지원 센터도 건립될 예정이다. 정부의 최초 발표에 따르면 창릉 지구에는 판교의 2배가 넘는 140만 제곱미터 규모의 자족 용지가 계획됐었다. 그런데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에 3만 호의 공공주택 추가 공급 계획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공원 녹지와 자족 용지 비율 조정을 통한 주택 추가 물량 확보를 골자로 하는데 이는 곧 자족 용지 축소를 시사한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방향은 쾌적한 정주 환경과 편의성 증진, 철도망 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 자족 기능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다. 양질의 일자리로 가득한 활력 넘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충분한 자족 용지를 계획하겠다는 것이 3기 신도시의 주요 차별점이었다. 고양시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자족 기능이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해 우리 시 재정 자립도는 32.7%로 1위인 화성시의 절반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등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왔는데 이제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자족용지 제2호수공원 조성으로 지속가능 도시 만들어야. 고양시는 창릉 신도시에 GTX 역세권 중심 복합지구를 조성하고 혁신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거점 도시를 만드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와 콘텐츠 등 신산업 기반을 갖출 창릉 신도시가 일산 신도시와 함께 고양시의 균형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또다시 자족 용지가 아닌 주택만 빽빽히 들어선다면 성장 동력을 잃게 되고 결국 1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 안목에서 신도시를 추진한다면 이는 다시 고양시를 아파트 숲에서 잠자는 도시로 만들고 서울 의존도만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자족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 따라서 3기 신도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기존 도시와 연계하는 중장기적 도시 계획을 바탕으로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오롯이 고향을 흐르는 창릉천의 특성을 살려 제2의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직, 주, 락을 집약한다면 창릉 신도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일산 신도시 주민으로 살며 고양시에 대한 애정을 키워온 지도 어느덧 30여 년이 다 됐다. 이제 새롭게 성장할 창릉 신도시를 생각하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바라보듯 애틋한 마음이다. 시간의 켜가 쌓여 있고 북한산과 창릉천의 그린 블루 네트워크를 고루 갖춘 창릉은 고양시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다.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창릉 신도시의 기본 구상 포용적 연결 도시처럼 창릉 신도시가 자연과 사람, 덕양과 일산, 더 나아가 고향과 서울을 연결해 상생할 수 있는 3기 신도시의 표본이 되길 바라본다. 민선 8기 2주년 변화와 성과. 고향 변화와 혁신의 중심지. 민선 8기 2주년 변화와 성과. 민선 8기 고향이 어느덧 2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의 분야별 성과를 되짚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그려갈 글로벌 자족도시의 청사진을 미리 만나보자. 공약 분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1.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서 대시민 공개. 2023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 최우수 SA 등급 선정. 고양 특례시는 시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약 실천 계획서를 확정하고 지난해 1월 고양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했다. 공약 실천 계획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바이오 정밀 의료 클러스터 조성,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등의 주요 공약을 포함해 8대 분야 70개 공약이 담겼다. 고양시의 공약 실천 계획서는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 일치도 4개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평가한 2023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 최우수 SA 등급으로 선정됐다. 2. 민선 8기 공약 추진 실적 누리집 공개. 2024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 SA 등급 선정.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평가단이 평가한 공약 이행 평가에서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024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 SA 등급으로 선정됐다. 고양시는 민선 8기 도시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완전한 자족도시로 새로 고침을 공약 비전으로 선정하고 5대 시정 목표에 8대 분야 70개의 공약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각 공약별 이행 현황을 고양 특례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공약 이행 현황 및 지역별 공약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족 분야. 글로벌 자족도시로 나아갑니다. 1.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고양시 투자유치단, 투자유치기금 조성.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와 함께 수립해온 개발계획은 마지막 조율 단계로 최종안 확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중앙부처 협의를 위한 재영향평가 용역도 지난 3월 착수했다. 올 하반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하면 최종 결과 발표는 내년 상반기쯤 될 것으로 예상된다. 2가지 방식으로 추진해온 기업 투자 유치 확보도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양시 투자 유치단을 구성해 경제자유구역 내 선도기업과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유치하고 있다. 고양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며 입주기업에 대한 입지 보조금 지원을 신설,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현재까지 투자 유치 기금 470억 원을 확보,
오는 2025년까지 목표액인 775억 원의 투자 유치 기금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2.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드론 산업, KUAM 실증 노선. 고양시가 미래 항공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개관한 고양 드론 앵커 센터를 중심으로 드론 산업 인프라를 확대하고 도심 항공교통, UAM 실증과 연계한 UAM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고양 드론 앵커 센터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9개의 드론 관련 기업이 입주했으며 한국항공대가 연구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차세대 드론 전문 인력 양성도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 드론 도심항공 모빌리티 박람회도 계획돼 있다.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수도권 도심 2단계 실증 노선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화동 18,000제곱미터 부지에 UAM 이착륙장, 버티포트를 조성한다. 2025년에는 국토교통부가 킨텍스에서 김포공항 간 14km UAM 수도권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3. 첨단 산업 육성.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 방송 영상밸리. 바이오 첨단 산업의 중심이 될 일산 테크노밸리의 용지 공급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의 핵심 자족 기반 시설이다. 대화동 일원 약 87만 제곱미터로 조성되며 바이오 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첨단 제조 분야의 기업이 협업하여 고양시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6개 대형 병원 및 다양한 의료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정밀 의료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 방송 영상밸리 역시 하반기부터 용지 공급이 시작된다. 방송과 영상산업 특화단지로서 방송사와 영상 제작사, 콘텐츠 관련 기업이 모여 한류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핵심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 한류월드, K컬처밸리, CJ 라이브시티와 연계해 방송, 영상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교통 분야. 더 빠르고 더 편리한 도시를 꿈꿉니다. 1. 막힘없는 철도망. GTX-A, 서해선, 교외선. 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개통된 서해선을 시작으로 GTX-A 노선, 킨텍스역 대곡역이 올 하반기 운행을 앞두고 있으며 멈춰있던 교외선, 대곡에서 의정부 구간 역시 올해 말 개통된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총 82.1km 구간이다. 고양시 구간은 킨텍스역, 대곡역, 2027년 예정인 창릉역까지 총 3곳을 지나게 된다. 노선 개통 시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15분, 강남까지 20분으로 소요 시간이 기존 대비 절반 이상 줄어 출퇴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개통한 서해선은 일산역에서 경기 서남부로 이동하는 시민의 발을 한층 편리하게 만들었다. 서해선은 일산역에서 대곡, 김포공항, 부천 소사, 안산 원시까지 수도권 서부를 남북으로 잇는 노선이다. 대곡역에서 김포공항역 이동 시간은 기존 40분에서 9분으로, 대곡역에서 소사역은 기존 67분에서 21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교외선은 올해 말 재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대곡역에서 의정부역을 잇는 단선철도로 2004년 이후 이용객 감소로 운행을 중단된 바 있다. 운행이 재개되면 수도권 서북부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는 이 밖에도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분당선 일산 연장,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3호선 급행, 교외선 전철화 및 노선 변경 등의 내용을 지난 5월 건의했다. 2. 편리한 대중교통. 고양 똑버스, 버스 준공영제.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우선 고양 시민의 편리함 발휘되고 있는 고양 똑버스를 확대 운영한다. 고양 똑버스는 승객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행되는 수요 응답형 버스다.
승객의 호출에 따라 지역별로 운행 방식을 다르게 하여 지역 교통 상황에 적합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양시는 현재 식사동과 고봉동에 이어 덕은 향동 지구에도 똑버스를 확대 운영 중이다. 고양시는 버스 준공영제 추진으로 교통 편의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총 9개 노선 135대에 대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했으며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 7개 노선 137대에 대한 준공영제 추가 지정을 신청하고 적극 반영을 요청했다. 올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2025년에는 마을버스로 준공영제를 단계별 확대 시행 예정이다. 도시 환경 분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1.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도시. BBC 고양시 소개. GDSI 아태지역 1위. 고양시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5개 도시로 소개됐다. 영국 방송공사 BBC는 예테보리, 오슬로, 글래스고, 보르도와 함께 고양시의 탄소 중립 정책, 산업 기반 시설 및 광역 교통망, 마이스 산업 인프라 등을 높이 평가하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라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녹지, 하천, 습지가 총 면적의 50% 이상으로 시민 1명당 100제곱미터 이상의 공원과 녹지, 하천을 생활권에서 누릴 수 있고 지난해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평가 CDP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산업 기반 시설 및 광역 교통망 인프라의 획기적인 변화와 마이스 산업의 우수성도 인정받고 있다. 고양시는 이를 바탕으로 2023년 글로벌 마이스 목적지 지속 가능성 평가 GDSI 결과 2년 연속 아시아 태평양 지역 1위, 세계 14위를 달성했다. 2. 노후 계획 도시 재건축. 재건축 사전 컨설팅,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고양시는 지난 4월 시행된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재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산 신도시 외 화정, 능곡, 성사 등 다른 지역까지 노후 계획 도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전 컨설팅 대상 선정 단지에는 주민들이 사업 초기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을 지원한다.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 지구 사업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덕양구 성사동 394번지 일대에 주거, 산업, 행정, 생활 SOC 기능이 집적된 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완공 시 원당역 일원 근린 생활권의 도시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주민 편의시설 지역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쇠퇴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재생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준공한 일산문화예술창작소는 과거 일산 농협 창고로 운영된 노후 건축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청년들의 예술 및 창업 지원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3. 살기 좋은 도시.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창릉천이 총 3,287억 규모의 국가 통합하천 사업에 선정됐다. 고양시는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시민 참여형 심포지엄을 개최, 시민 의견과 분야별 전문가 의뢰를 수렴해 친수, 치수, 이수 등 분야별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창릉천은 향후 통합 개발 계획 추진과 고양 창릉지구 등 연계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고양시는 또 총 사업비 400억 규모의 2023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됐다.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허브 및 가상 모형 인프라 기반 서비스를 구축해 스마트시티의 확산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고양 스마트시티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고양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센터로 확장해 갈 계획이다. 4. 도시 환경 개선. 대형 보도블록 도입.
근린 어린이 공원 환경 개선. 고양시는 보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대적인 보도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덕양구 어울림로, 탄현동 현산초등학교 일원 등 16개소에 심미적 디자인과 내구성을 갖춘 대형 보도블럭을 도입했다. 새롭게 도입된 보도블럭에는 방향 안내 표지판과 보도 공사 이력판도 함께 설치되어 기존 보도와 차별화를 꾀했다. 시는 향후 보다 많은 지역의 보도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노후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도 진행된다. 노후 근린공원의 경우 화장실과 바닥 분수, 산책로 등의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까지 총 31개소의 공원이 새롭게 단장된다. 어린이 공원의 경우 노후화된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테마를 갖춘 놀이시설을 설치한다. 2020년 화수 어린이 공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34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새 단장을 마친다. 복지 분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합니다. 1.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민선 8기 복지 1호 공약. 고양시는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고양시민복지재단, 이하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복지재단은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각계각층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각종 복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시와 각종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한 복지 사업을 총괄 조율하는 한편 민과 관을 잇는 중심축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경기도 2차 설립협의, 조례 및 정관 제정, 임원 공모 및 임명, 출연금 승인 등 남아있는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5년 상반기 내 고양시민복지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2. 복지 환경 개선 사업, 고양 뚝딱, 소외지역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 적재적소 맞춤형 복지로 고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이어나간다. 생활복지 119, 고양 뚝딱은 취약계층 가정 내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생활 밀착형 사업이다.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활 근로자가 전등 스위치 교체, 수도꼭지 샤워기 교체 등 가구 내 필요한 수리를 처리하고 있다. 2022년 771가구, 2,091건, 2023년 1,450가구, 3,090건으로 이용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소외지역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됐다. 지난해 일산 종합사회복지관, 원당 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시설의 노후 설비 보수 공사를 진행했고 고봉동 종합복지회관의 경우 주민 수요 조사를 통해 맞춤형 체력 단련실을 설치했다. 교육 분야, 글로벌 교육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1.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 선정,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고양시가 지난 2월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교육 발전 특구는 지자체와 대학, 관내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 혁신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시범 지역 선정으로 고양시는 3년간 국비와 시비를 합쳐 최대 180억 원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연내 제정될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 운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각종 규제 특례도 적용받을 예정이다. 시는 동국대, 항공대, 중부대 등 관내 대학과 연계해 AI, 로봇 등 첨단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미디어 콘텐츠 산업 기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방송 영상밸리, IP 융복합 협력단지 클러스터와 연계해 교육 첨단 산업 일자리가 연결되는 선순환 과정을 만듦으로써 배우고 취업하기 쉬운 선순환 도시를 향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유치, 국제학교, 외국대학 유치.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에 대비해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글로벌 학교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명문 사립학교 클린 루터란 고등학교와 업무 협약을, 영국 크라이스트 칼리지와 협력 의향서를, 영국 킹스 칼리지와 업무 협약을 잇따라 체결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을 향한 탄탄한 내실을 다져가는 중이다. 또한 지난 5월 고양 경제 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기초 연구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며 외국 교육기관 유치 시 필요한 정책을 공유했다. 3. 특목고 등 지정 설립 추진. 과학고 자유형 공립고 2.0. 수준 높은 교육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학고 및 자유형 공립고 2.0 지정 설립을 추진한다. 고양시는 지난해 1월 국토부 주최 회의에서 창릉 신도시 및 지축지구 내 영재학교 과학고 등 특목고 용지 지구 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10월 특목고 설립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11월 경기도 교육청에 고양시 과학고 설립 제안서를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도내 신규 과학고를 지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고양교육지원청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특목고 수준의 자율성을 가진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관내 대학과 협력해 바이오, 메디컬 융합학교, 우주항공 및 SW, AI 융합학교 등을 준비 중이다. 시는 교육청, 기업 등과 협력해 특화 명문학교 설립 기반을 구축하며 교육 명품 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기획, 세계 도시를 가다. 도시와 자연의 유토피아, 코펜하겐. 글로벌 경제도시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고향 특례시. 글로벌 명품 도시라 일컬어지는 곳들의 면면은 과연 어떠할까? 전 세계 대표 도시들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들여다보자. 그 6번째 사례로 친환경 도시 덴마크 코펜하겐을 살펴본다. 살기 좋은 나라 덴마크의 수도. 북해와 발트해 사이에 위치한 덴마크는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스칸디나 반도의 왕정 국가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깊게 자리한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로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이 좋고 가장 살고 싶은 나라로 손꼽힌다. 또한 덴마크는 친환경의 입지가 단단한 나라로 32개의 깐깐한 환경 성과 지표로 평가하는 환경 성과 지수에서 2020년부터 202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덴마크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환경 정책의 중심지인 코펜하겐은 현대와 고대가 공존하는 디자인과 예술의 도시이자 안데르센에게 영감을 준 동화의 풍경을 가진 매력적인 도시다. 한때 코펜하겐도 전쟁으로 인한 황폐화와 급격한 산업화를 겪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을 거치며 환경 문제 해결과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을 절감한 후 천혜의 풍력 자원을 활용한 중장기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 탄소 중립 도시로의 체질 개선을 시작했다. 반세기가 지난 현재 에너지 사용량의 8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 탄소 중립의 모델로 거듭났다. 이처럼 코펜하겐은 세련되면서도 녹색 시민의식이 살아있는 도시다. 에너지, 탄소 중립 스마트 시티. 덴마크는 환경 친화적 도시 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탄소 중립 모델로의 독보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5월 덴마크 환경부 장관은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의 탄소 배출이 대부분 사라지고 산업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덴마크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환경 정책만 이행해도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인 70%에 근접한 68%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덴마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에너지 정책과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우선 덴마크의 에너지 그리드 정책을 살펴보자. 덴마크는 국토에 444개의 작은 섬들이 있는데 섬들과 인근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와 전력을 연계하는 에너지 자립섬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상풍력에서 생산된 전기는
섬뿐 아니라 도시 6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 중이며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등 이웃 나라에도 전력을 공급해 유럽의 탄소 배출 감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최근 765km의 세계 최장 해저 전송 선로인 바이킹 링크를 구축해 먼 바다 영국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놀라운 신재생 에너지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했다. 덴마크는 탄소 중립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 이하로 낮추는 카본 네거티브 달성을 위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액화하고 해저 유전 저장 시설에 연간 800만 톤을 저장하는 사업을 2030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바이오가스 산업의 비중을 늘리고 해운 업계에서는 벙커 CU 추진 선박 대신 현대 미포 조선에서 건조한 메탄올 선박을 활용해 황산화물 99%, 질소산화물 80%, 온실가스는 최대 25%까지 줄일 계획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농업 및 운송 분야가 앞으로 덴마크 탄소 배출 비율 중 대부분을 차지할 것에 대비해 낙농업의 탄소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기반 시설을 확대해 전기 난방 및 전기 자동차를 늘리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업사이클 순환 경제 도시 코펜하겐에 위치한 대표적인 친환경 시설로 손꼽히는 아미게르 바케. 폐기물을 소각해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이지만 흉물스러운 소각장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옥상 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꾸몄다. 너비 200m, 높이 85m에 이르는 슬로프 형태의 옥상은 시민들에게 산책로와 암벽 등반 코스를 제공하며 사계절 내내 스키를 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슬로프 꼭대기에는 전망대와 카페가 자리 잡아 코펜하겐 시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2017년 가동을 시작한 아미게르 바케는 연간 63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9만 가구에 전기와 난방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300억 원의 매출 이익과 더불어 1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만들어낸다.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포집 처리한 배기가스를 배출하며 관련 수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 속 금속을 분류하고 건설 자재로 재활용하는 시설도 갖추고 있다. 아마게르 바케는 소각장이지만 에너지와 깨끗한 환경 그리고 자원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시설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현재 쓰레기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매립지가 곧 포화될 예정으로 환경부는 우선 수도권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203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양시는 하루 640톤의 열병합 발전소 시설과 수영장, 전망대 등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고양자원 그린에너지파크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시설이 주민 및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조성돼 탄소 중립을 대표하는 고양시의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한다. 육아 상담소, 독자 참여, Q&A. 아이의 이런 행동 문제일까요? 일상생활 속 우리 아이의 사소한 말과 행동.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괜스레 걱정되기도 한다. 현명한 해결책으로 불안감을 떨쳐보자. Q1. 곧 3살인 저희 둘째 아이는 예민하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런데 집이 아닌 어린이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집에서는 밥을 잘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정리도 안 하는 등 통제가 잘 안 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반대로 착실하다네요. 대부분의 아이가 조금씩 다르게 하겠지만 저희 아이는 유독 그 정도가 심한 것 같네요. 우리 아이의 이중생활, 이유가 뭘까요? 유은혜, 가명. A. 어린아이도 각각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일종의 기대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식사의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식사 시간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다른 친구들도 정해진 식사 시간에 철저히 따르기 때문에 아이는 사회적 맥락에 의해 밥을 잘 먹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집에서는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요구 사항을 맞춰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며 식사 시간과 분위기가 명확히 조성돼 있지 않아 습관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 해도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서든 먹게 도와주는 경우가 많으니 굳이 적극적으로 식사해야 할 이유도 떨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대부분 집과 바깥에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정도가 심하면 사회적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아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어느 정도 습관이 필요합니다. 3살이라면 식사 시간을 명확히 제한하고 간식 시간도 따로 정해두는 것이 좋아요. 잠도 정해진 시간에 자지 않는다면 낮잠도 잘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노래나 종소리 등 사회적 신호를 활용하면 좋아요. 부모가 주도적으로 정리하는 상황이더라도 아이에게 작은 역할을 주며 최대한 참여하게 유도하세요. Q2. 초등학교 4학년 외동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친구들에게 무언가 부탁하고 먼저 제안하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주말에 친구와 놀고 싶어도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혼자 속상해해요. 연락해보라고 해도 싫다고만 합니다. 아이가 소심한 성격이라 이런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이영아, 가명. A. 성격은 기질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합니다. 소심한 성격이라면 무언가를 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 실패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위험 회피 성향일 수 있어요. 이런 성향은 보통 경험을 통해 더욱 강화되는데요. 용기를 내서 친구에게 연락하는 횟수 자체가 적어 좋은 경험이 쌓이지 못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고 용기를 내면 좋은 경험이 쌓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면 주변에서 도움을 줘야 해요. 먼저 편한 대상인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제안하고 반대로 부모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자신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는 연습을 시켜주세요. 아이가 먼저 제안하고 선택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해도 좋다고 말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친척이나 친한 친구 등 조금 더 편한 대상에게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고요. 이때 더 쉽게 제안하는 전략, 실패 확률이 낮은 전략을 가르쳐 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올래? 라고 하면 상대가 거절할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 집에서 같이 게임하자. 올 수 있는 날짜를 말해줘. 라는 식으로 말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아이가 주저한다면 친구가 싫다고 할까봐 걱정되는구나. 그럴 수 있지. 마음의 준비가 더 되면 그때 다시 해보자. 라며 우선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 주세요. 마음을 헤아리고 옆에서 도와주면 나중에 아이가 이렇게 말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게 될 거예요. Q3. 제 딸아이는 저를 똑 닮았습니다. 저는 모자나 스타킹, 레깅스, 속바지 등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이 답답해서 입지 못하는데요. 딸도 똑같이 민감해요. 만 5세인데 지금보다 어릴 때부터 조금이라도 끼는 옷을 입지 못했고 속옷이나 신발도 한 사이즈는 커야 입더라고요. 심지어 몸에 로션을 바르는 것조차 싫어하고요. 제가 이런 성향 때문에 불편함을 겪다 보니 딸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교정해야 할까요? 박수정, 가명. A. 감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는 대체로 성장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지만 기질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큽니다. 아마도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불편함을 더 겪을 거예요. 일단은 부모도 아이도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게 우선입니다. 그럴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며 자신을 토닥이세요. 나의 싫은 모습은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변화하기 힘들거든요. 수용의 마음가짐을 장착했다면 다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들 위주로 하나씩 극복하는 나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이가 현재 꽉 끼는 옷을 입지 못하는 것은 크게 입으면 되니 당장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반면 햇빛이 쨍쨍한 날은 피부 건강을 위해 모자를 써야 하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최대한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의를 제시하면서 스스로 불편한 선택을 동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를 따랐다면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너가 모자 쓰는 거 싫어하는 것은 알아. 하지만 오늘은 자외선 지수가 높잖아. 이런 날에 모자를 쓰지 않으면 피부가 상할 수 있어. 차에 탈 때까지만 쓰자. 5분 동안 모자를 벗지 않고 잘 쓰고 있었네. 이제 차에서는 벗고 있자. 이따가 내리면 10분 동안 쓰고 있을 수 있겠어? 등 적당한 동기부여와 강화책을 활용해서 낮은 단계부터 조금씩 불편함을 견디는 연습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는 어떤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어주는 연습입니다. 습관이 되면 그 불편함을 적게 느낄 수 있거든요. 육아 고민 사연 접수. 육아 고민과 관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시면 육아 전문가가 답변을 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3만 원 모바일 및 고향 소식 게재의 기회를 드립니다. 익명 참여 가능. 보내실 곳 고향 언핀의 이벤트 참여 메뉴. 내용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연. 기간 7월 26일 금요일까지.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 소식지 2024년 7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 제작은 낭동마을 책 읽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